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LG전자가 오늘도 25만 원에 걸리면서 십자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25만 원에 자꾸 걸리다 보니까 이거 안 좋은 거 아닌지 걱정이 되셔가지고 유튜브들 돌아오셨을 것 같아요. LG전자 우리가 구독자분들과 계속 공부를 하면서 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예상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예상된 흐름을 속에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현재 위치에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다면 이제 예상도 했으니까 대응하는 영역이겠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이 매수인지 매도인지 타점을 잡아 나가야 된다. 이 매수 기준과 매도의 기준을 잡아 놓는다면 어떻게 하면 홀딩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매수냐 매도의 이 매매 결정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에 도움 한번 드려볼 거고, 그리고 LG전자 우리가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해서 최근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어제는 피지컬 AI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 단순 기대감이냐 실체는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또 내일부터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현재 LG전자 위치에 대해서 먼저 파악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5일선, 11선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정배열로 퍼지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매매는 이 구간에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5일선도 깨지고 11선도 깨지고 반등하는데 5일선, 11선 매매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는 전세 역전에 역전 밴드 매매 기법을 쓰기 때문에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세력의 관리선, 빨간색 선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세력의 단가선에서 우리는 매수를 하고 세력의 관리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근데 위치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눌림의 매수의 자리를 만드는 거지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에서는 중요한 요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홀딩에 대한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앞에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해 가지고 들어온 이 수급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그 다음번에 목표가를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자면은 이 앞에 나왔던 이 구간에서 봤을 때 이 첫 번째 아래쪽에서 위에 올라오는 이 세력의 돈을 가지고 그 다음번에 올라오면 여기까지는 반등 파동, 이 세 번째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가 돌파하게 되면은 우리의 목표가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이 세력이 세 번째 선을 넘겨가 가지고 이 강가선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1차 목표까지 찍어주고 전쟁 날기 전에 찍어주고 밀려 내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구간에서 전쟁 이후에 매수를 해서 가져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현재 파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위치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가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이 확정이 되었어요. 세 번째가 상승 파동을 확정시키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해가지고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1차 목표가에 2차 목표가까지 바로 올려줬습니다. 이탈이 한 번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 이제 목표가 구간에서 이탈 신호가 떴으니까 우리가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해서 잡아오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떻죠? 이 위에 있는 목표가 라인을 전고점도 잡아주는 상태고 이 구간을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올라온다면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겠죠? 세력의 관리선에 닿은 구간이 나오고 여기서 주가가 아래쪽으로 밀렸을 때 이 타점이 매수 타점이 되겠죠. 혹은 이 주가가 지금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에서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현재에서는 이 전고점에 20만 원대가 역사적으로 처음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들고 있다가 지금 쳐다보고 있으면 어리둥절하게 벌써 이렇게까지 올랐어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올려쳤다가 흔들리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소화 과정을 가장 아름답게 받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 소화하는 과정 속에 패턴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격대를 잡아주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패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는 가격대가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면서 한번 이 수렴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강도 있게 올라오고 나서 이 각도를 깨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력의 관리선의 각도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각도가 완만하면요 음봉 하나에 이 선이 이렇게 꺾여버릴 수 있어요. 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각도가 이렇게 강하게 있는 철판이 있으면 아래쪽에서 밀려오더라도 튕겨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각도가 낮으면 살짝 밑으로 깨져버리면 이게 각도가 꺾여버리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매매했었던 방식대로 이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보면 분 차트로 봤을 때 여기서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저점이 높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식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서도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졌다 그랬죠. 이번에는 이게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5월 초였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다가 지금은 더 크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더 큼직큼직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아래쪽으로 빠지고 다시 올라왔죠. 여기서 살짝 좀 밀린다 하더라도 이 방향성이 움직이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은 아주 좋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저점을 높여가는 우리 이 구간처럼 다음번에도 나왔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 오늘 제가 현대모비스도 지금 현대모비스도 차트를 보시면은 쌍둥이 차트죠. LG전자와 둘 다 액추에이터인데 계열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양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지금 로봇주에서는 이 액추에이터가 가장 핵심 부분이라는 거죠. 이번 파동에서는요. 로봇 테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에 대장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LG전자라는 거예요. 현재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이는 파동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 세력 관리선 부분이 온다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 구간이 뭐 어떻게 되겠다?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디테일한 부분은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왜냐하면 오늘 약속드린 단순 기대감이냐 LG전자가 지금 액추에이터 올라오는 게 실제적인 거냐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 먼저 보시면은 LG전자가 액추에이터를 상반기에 양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죠. 그리고 2028년도에 홈로봇 상용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지금 현대모비스랑 비교를 해보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입니다. 큰 쇳덩이를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그쪽으로 가는 거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모터들을 만든 지 몇십 년 동안 정말 글로벌 탑티어가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가정용 그리고 거실을 책임지는 로봇을 만드는 수건개구 이런 로봇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로봇의 기본적인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거는 부품이죠. 관절을 만드는 건데 이 관절이 이제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iOS 즉 아이폰의 iOS 운영체제라면 엔비디아는 누군가의 부품을 만들었고 수직 계열화에 있는 글로벌 탑티어의 기업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뇌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로보틱스랑 협력을 하는 이유도 이제 엔비디아는 우리가 삼성의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맥락으로 갈 수 있는 양강 체제로 갈 수 있는 구도인데 거기서 가정용에 합해서는 글로벌 탑티어가 1순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악시움 액추에이터 브랜드 악시움을 만들어냈고 그거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기존 제품보다 20% 이상 무게도 줄이고 내구성도 늘리고 시간도 늘려놨죠. 여기서 가장 이 경쟁 상대였던 분리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기는 불투명해졌죠. 지금 이번에 CES 2006에서도 별로 결과가 없는 상태에다 무기한 연장되었기 때문에 선점 효과부터 해서는 LG전자가 지금 탑티어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실적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급등하는 거라 이거는 굉장히 제가 큰 그림을 그려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주가의 상승 폭으로 나타나는 거고 주가가 상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각도거든요. 그리고 각도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게 이 세력 관리선 아래쪽으로 밑으로 주가가 빠져버리는데 여기서 깨져버리게 되면 이게 죽겠죠. 각도가 죽으면 쉬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쳐야 되는데 지금은 각도를 안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시간 끌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시간 끌기로 들어가는 상승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 끌기 구간에서는 우리는 매수의 국면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실체라든지 기대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제가 또 오늘 설명을 드렸었고 내일은 이제 옵티머스의 대형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내일 또 영상 보러 오시기 위해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LG전자 좋아요 하나씩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LG전자 지금 우리가 상승을 바라고 있으니까 상승이라고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G전자 바로 내용 이어가가지고 현재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앞에 움직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을 끄는 측면에서 세력 관리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측면이 되겠고, 그러면 이 구간이 우리가 타점이 될 겁니다. 이 타점 구간에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할 건데, 제가 LG전자 이번에 큰 그림을 그려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도 일단 한참 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 수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번 타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꼭 한번 좀 권장해 좀 드리고,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 한번 해봐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했는지 보면은 LG전자 우리가 이 11만 원 선에서 세력의 매집 가격 구하고 또 이 파동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온 거 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이때 이 세력들이 들어온 가격이 평균 단가가 12만 3천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전쟁 때문에 빠지고 나서 11만 원대 구간에 있었죠. 그래서 11만 언더 구간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번에 올라오는 구간에서 세력의 관리선을 타고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2차 목표가까지 와가지고 매도를 하고, 또 여기서 세력 관리선에서 매수를 했었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이 가격대를 가지고 했었던 건데, 이번에 그러면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매수해야 되는 가격대가 이 정도 구간이 되겠구나, 내려오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겠죠. 제가 11만 원대 언더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3월 달에 드리면서 이때 10만 원 아래로 오기 어렵다라고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때 세력의 매집가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의 가격대는 지켜내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 최고가, 아까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 구간에서 윗꼬리 달면서 밀려 내려오니까 아래쪽에 지지하고 있던 구간에서 이탈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겠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데 일단 가격대에서 어디서 할 건지 미리 정해 놓는다면 이런 타점들에서 들어가는데 머뭇거림이 없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 17만 원대를 지지한다. 거기서 세력의 매집가가 17만 800원 정도기 때문에 17만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갔었던 거죠. 이번에도 보시면은 없는 분들은 혹은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아래쪽에 일단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17만 원대 그날 같이 추가 매수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타점들 다시 한번 세력의 관리선에 나온다면 이번에 지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이 되면 이제 매수할 기회는 좀 많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6월달 구간에서는 제가 매도 한번 포인트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의 내용은 2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이렇게 매수할 타점이라고 생각되는 자리가 빨간 선, 즉 세력의 관리선에 다시 내려오게 됐을 때 그 구간에 이런 쌍바닥 패턴이 나오는 이 타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혹은 추가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도 제가 이렇게 영상 남겨드리듯이 매수를 할 때도 영상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장중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문자로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를 하려고 할 때 매수 타점 가격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이런 매수 타점 신호 놓치지 않고 대응 같이 해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매수를 해야 될 그 순간이 올 때 매수하자고 문자 메시지로 매수할 가격과 비중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제가 LG전자 우리가 이런 매수를 하고 지금적으로 계속 보유를 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그 타점까지 가져갈 것인지, 어떻게 최고점 매도를 할 것인지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드렸던 LG전자 앞으로 제가 6월 달에 한번 매도 타점 단기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아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자, LG전자 차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늘 6월 달에 제가 매도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시장이 과열 구간에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200만 원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열을 시키는 파동이 나올 수 있다. 비단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줄 거야, 이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30만, 200만 원 라운드 피겨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 상승을 보인다 하더라도 다시 200만 원과 30만 원의 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파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페이스X가 지금 6월 달에 상장을 하죠. 그 상장의 유동성이 묶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유동성으로 엄청나게 들어올리는 그런 시장인데, 여러분들이 주식 조금 팔거나 뭐 해외 주식 좀 팔아가지고 스페이스X를 사게 되면은 그거 보유하실 거죠. 그러면 그 돈이 묶이겠죠. 이게 기관들 똑같은 거예요. 기관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어떤 금액이 일단 300조인데, 이 300조라고 하는 금액에서 110조라든지 이 정도 금액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 수익 난 거를 팔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혹은 우리나라 AI 쪽에 엄청나게 급등을 시켜줘야 될 타이밍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지금 현실적인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스페이스X 관련해가지고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엄청나게 올라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일단 상장이 나오면 재료 소멸이 되기 때문에 하락하게 가지고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주 항공 관련해서 올라왔던 시장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정은 전반적인 시세를 어느 정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6월 달에 조정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해놓고 있으면, 만약에 대비가 됐다면 아래쪽에 밀렸을 때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또 한 번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만, 대비하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고통받고 또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이 시간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현재 6월이 되기 전 구간에서 이런 타점에서 매수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오늘 드렸고, 그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이 세력관리선의 아래쪽에 닿는 구간에서 땅바닥을 만들어내는 이런 타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아볼 수 있는 타점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달 흐름에서는 매도 타점을 단기적으로 잡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목표가가 얼마길래 그냥 또 매도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도 목표가 말씀을 드리는데 1차적으로 봤을 때 44만 원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44만 원을 바로 간다는 게 아니고 6월 달에 한번 조정을 겹치고 나서 간다는 거예요. 이번처럼 이렇게 30%씩 빠지는 상황이 나온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 매도 타점도 우리가 같이 한번 잡아가지고, 또 이런 파동이 나온 거 한 번만 먹는 게 아니고 두 번 먹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매수 매도 타점 제가 문자로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하고 있으니까 아래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 오늘 LG전자 내용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면서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서 다음번 LG전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역전이었습니다.